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야가 뿌옇게 흐려서 느끼셨겠지만 대전과 세종, 충남에 올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숨쉬기가 답답할 정도였는데 특히 충남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발령돼 공공차량 2부제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이 우리나라로 대거 유입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주말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서 야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포 신도시 도심이 희뿌연 먼지 속에 갇혔습니다. 아침 등원길에 오른 유치원생들은 두꺼운 마스크로 작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고층 아파트들도 미세먼지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외출에 나선 시민들은 탁해진 공기 때문에 종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목도 따갑고 눈도 안 좋아서 마스크 착용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 올겨울 첫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20일 충남 북부와 세종을 시작으로 충남 전역과 대전까지 확대된 겁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을 넘는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간당 한때 13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수준을 크게 웃돌았고 세종과 대전도 각각 110과 96을 기록하며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충남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고 세종에는 예비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등 비상조치들이 시행됐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의무사업장 및 자발적 감축사업장 247개소에 대해서 가동시간 및 가동률 조정 단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대거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리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 등은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정 언론사의 질문을 거부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언론과 잘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대전시청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 당시 특정 언론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늘 브리핑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언론과 잘 소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특정 언론사 질문은 거부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는 다음 행사가 있다며 회견장을 빠져나갔고 같은 질문을 받은 대전시 대변인실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맹 전 시장이 서산의 한 유세 현장에서 경쟁 상대인 이완섭 후보에게 투기하려는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하냐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을 암시했다며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소 사실에도 암시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무죄 선고유를 밝혔습니다.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매출 1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극심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긴급 지원을 결정한 건데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일회성 지원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농수산물 시장. 예년 같으면 설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할 시기지만 올해는 꽁꽁 얼어붙은 경기에 걱정이 앞섭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장사가 더 안 돼요. 인건비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50만 원의 경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1억 원 미만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전은 431억 원, 충남은 57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사행성과 유흥업, 병원과 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온 오프라인 신청과 적격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치력이 회복되고 복원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2의 IMF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목마른 분한테 목이라도 숙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대전시는 이 밖에도 초저금리 특별자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들도 내놓았습니다.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규모를 4천억에서 6천억으로 늘려 연 2.7%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연간 임대료 지원 금액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480억 원에서 50.7% 증가한 734억 원을 편성하였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김재선 대전 중구청장은 SNS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화폐 등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일 대책이 빠진 가운데 일회성 지원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울러 재정난을 겪는 충남 일부 시군들의 경우 자금 마련 방식과 도와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난감한 입장으로 알려져 충남도와 시군 간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청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6개 시군 9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천안 중앙시장과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 서산 동부 전통시장, 당진 전통시장, 서천 특화시장, 장항 전통시장, 태안 서부시장과 안면도 수산시장입니다. 세종시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처럼 조성하고 대통령 제2직무실과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르면 다음 달 국회 세종이사당과 대통령 제2직무실이 위치하는 핵심 구역에 대한 도시 설계와 건축 설계의 국제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상징구역은 세종시 신도시 중심부인 S1 생활권인 세종등 일대 약 210만 제곱미터 부지로 향후 의사당과 대통령 직무실 등 국가 중추기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근 독감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령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연쇄작용으로 지역의 화장시설들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장 예약하기가 쉽지 않아 4일장을 치르고 또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까지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화장시설의 연장 운영에 들어갔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대전 지역의 유일한 화장장인 정수원에 운구 차량이 가득합니다. 화장을 마친 버스가 나간 자리는 금세 다른 차가 들어옵니다. 지난해 말부터 독감과 폐렴으로 인한 고령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 수요가 폭증한 때문입니다. 빈소가 뒤늦게 차려지거나 화장장 예약을 하지 못해 4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지난 2022년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습니다. 장례식장도 거의 빈소 자리가 없어서 하루 예약을 걸어놓고 빈소가 나가면 그 다음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화장 예약도 지금 순조롭지가 않아서 3일장이 아니고 4일장, 5일장으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대전 정수원의 경우 지난 1일 93%에 달했던 3일장 화장률이 지난 17일에는 19%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5명 중 4명이 장례를 4일장 이상 치른 겁니다. 천안 추모공원 등 충남 지역 화장장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가 심화되면서 타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17일부터 전체 화장로에 대해 대전시민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는 한편 하루 4차례 36구에 대해 진행하던 화장을 5차례로 늘려 39구를 화장하기로 했습니다.
화장로 가동 횟수가 늘면서 어제 37%까지 떨어졌던 3일장 화장률은 50~60%대까지 회복됐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4일장, 5일장이 많이 발생되게 된다면 저희가 회차를 더 늘리고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화장을 마친 시신 안치를 위해 저녁 6시까지 운영했던 대전 추모공원도 저녁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이후 화장장 포화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잦은 설 연휴 기간이 엿새에 달해 독감 확산에 따른 화장 대란 악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올 시즌 새 구장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가을 야구 진출을 노리는 한화이글스가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먼저 해외 전지 훈련을 위해 출국합니다. 한화는 내일 1차 캠프가 열리는 호주 멜버른으로 떠나 기술훈련 위주로 전력을 다진 뒤 호주 국가대표팀과 연습 경기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한화는 다음 달 20일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해 실전 경기를 위주로 훈련하며 마지막 담금질에 나섭니다. 7년 전 410g의 체중으로 임신 26주 만에 세상에 나온 이른둥이 서연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임신 26주 2일 만에 태어난 김서연 어린이는 충남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129일 동안 집중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고 이후 정상 발달을 보여 또래 수준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 무척 설렌다며 어른이 되면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으로 농축산물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설을 앞두고 원산지 단속에 나섰더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단속 현장을 박범식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식당. 벽에 걸린 대형 메뉴판에 모든 고기는 국내산 생고기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육볶음 있고 제육볶음도 국내산이에요. 하지만 단속반이 거래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니 식당에서 구입한 고기는 미국산 소고기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겁니다. 업주는 주 메뉴가 아닌 제육과 백반정식에만 수입산 고기가 들어갔다며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백반은 이제 자꾸 메뉴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그거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전통시장에 있는 반찬 가게와 과자 가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옥수수와 아몬드 등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단속을 벌인 결과 대전, 세종, 충남에서 2주 만에 89곳이 적발됐습니다. 김치와 돼지고기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표시도 38건에 달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 최대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부 국내산 농축산물은 육안으로도 구별이 가능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산 삼겹살은 살점이 끝부분에 있는 반면 수입 삼겹살은 길이가 짧고 끝에 붉은색 살점이 없습니다. 또 국내산 고사리는 손으로 채취해 단면이 거친 반면 칼로 가공한 중국산 고사리는 단면이 매끄러운 게 특징입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지나치게 저렴한데 국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내역 확인은 농가농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농가노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2,6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인 마약 787kg을 국경 통과 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22% 증가한 862건으로 하루 평균 약 2.3건, 2.1kg의 마약 밀수를 적발한 셈입니다. 10kg 이상 대형 밀수는 19건, 378kg으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으며 자가 소비 목적 밀수는 469건으로 59% 증가했습니다. 보령시가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으면서 이 비수기인 겨울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편리한 접근성과 함께 풍부한 숙박시설,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갖춰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시의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축구와 복싱, 야구 등 총 72개 팀, 765명의 선수단 전지훈련을 유치했습니다. 지난주 전국 중고교 검도 13개 팀 150여 명에 이어 이번 주는 전국 유소년 축구 17개 팀 400여 명이 박지성 보령 축구 트레이닝 센터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탁구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단과 지도자 40여 명이 보령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